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후 70일 만입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가 나라 전체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번에 깨달은 바도 많았죠. 관련한 법안 준비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메르스가 지난주에 종식됐다. 이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처음 봤다가 이제 일이 커졌지 않습니까? 처음에 발생 단계부터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문제들을 도출해 내셨는지. 이제 발생부터 네. 대응을 하고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 그렇죠.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종식을 선언했습니다만 WHO의 기준에 의하면 마지막 환자가 2번 음성 판정을 받고 그 이후 28일에 공식 종식 선언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8월에도 WHO 기준에 의한 종식 선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을 한마디로 저는 보면서 총체적인 무능, 부실, 무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5월 20일 날 환자가 생겼습니다. 네. 그때 질병관리본부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는가 하면 충북에 가서 워크숍 한다고 놀고 있었습니다. 당일날 장관은 제네바에서 그 보고를 받고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행사들 다 마치고 5월 23일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WHO가 중동에서 만든 기준을 거지고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2.1m 거리 내에 비말 감염이 된다. 1시간 이상 같이 있어 감염된다. 그러나 그게 아니란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아쉬운 것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일본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 있었는데 같은 병실뿐만 아니라 다른 병동으로도 옮아갔을 때 그때 평택 성모병원을 봉쇄했으면 39명에서 끝납니다. 격리자도 뭐 훨씬 적었을 테고요. 네. 돌아가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놓쳤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도 그랬고 저도 긴급 현안 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해라. 네. 그리고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여라. 묵상해라.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혼자 안 되니 범정부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못하더라도 총리가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서 진두지휘해라. 왜? 이 나라는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야 일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28일 날 이제 종식을 선언했는데 참 답답한 것이 국민을 향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 이거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책임을 어떻게 묻겠다든지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 감염병 관리를 해 가겠다든지 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래야 다음 단계에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회 메르스 특위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가 동타령 무슨 다른 타령하지 말고 이거를 전폭 수용해서 대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데 협조하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발의하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리 처분을 받아서 격리당한 사람, 그 다음에 의료인, 그 다음에 메르스 환자가 서쳐간 병원, 이 영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통시장, 자영업자들, 네. 기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격리돼도 뭐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혹은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런 게 손실보상 시스템부터 다른 전체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우리가 보다시피 이거는 최악의 시스템,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 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감염병으로부터 피해받는 사람들을 보상해 주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격리자들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 폐쇄당하거나 뭐 그랬잖아요.
네. 또 의료기관 아닌 사람도 병원이 10층 건물에 3층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층에 있던 무슨 다른 자영업자를 다 폐쇄당했습니다. 아하. 그 사람 영업 못했죠. 그거 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료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국가가 명령을 해서. 네. 그 동원된 의료인들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지만 경기가 이렇게 가라앉음으로써 손해를 본 중소기업 전통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들이 회사를 못 가는 데 따른 이런 보상도 역시 정부 해야 한다. 이게 한 주요한 축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메르스가 한참 시작 유행으로 갈 때 서울시장을 만났는데 정보를 어느 정도 모르는가 하면 강남보건소가 자기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물어봤더니 네. 아, 그건 당이 달라서 그런가.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죠. 당이 같은 데서 계속 올라왔다니까요. 네. 또 하나는 서울시장이 그걸 관장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런 권한을 정보를 보고하게 하고 지자체,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진료 개시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줬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격리자, 의료기관, 동원된 의료인 보상. 근데 또 거기다 일반 회사 근로자들까지도 보상 범위에 넣으면 너무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이거는 아닐까요? 적어도 격리된 사람과 의료기관 치료에 동원된 사람이죠. 예를 들면 평택 성모병원을 봉쇄하면 평택 성모병원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병원이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층 건물에 3층은 병원이 있고 나머지 층은 뭐 약국도 있고 빵집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해줘야죠. 다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건 직접 피해는 아니죠. 간접 간접 피해니까 피해죠. 네. 그건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하. 어려워지니까 예를 들면 아주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요. 아하, 예.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네.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핵심 내용의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자면 이 중앙 컨트롤 타워에 이제 위기 관리 시스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지자체의 범위를 그 권한을 좀 부여하자라는 말씀에 예. 관련해서요. 그러면은 그 중앙 컨트롤 타워와 지자체 간의 이 권한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중앙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지자체에서 이런 범위를 조정한다든가 또 서로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조율이 잘 협조할 돼야 될 의무가 텐데요. 그 부여돼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동안 잘 못한 것이죠. 아하.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지자체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걸 터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말 협업을 잘해야 네.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협업을 잘해야 된다. 뭐 상충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다 통과가 됐고요. 이미 네. 7월 6일 날. 손실보상도 거의 합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만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과 운영 이걸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정부와 국회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아, 이걸 예. 좀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남은 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운영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 다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8월 국회에서라도 통과시키면 발효가 되는 것이고요. 네.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는 보건복지와 서울시의 갈등 충돌에서 보다시피 그게 정리됨으로써 훨씬 더 대응력을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되니까 이제 격리자도 별로 해고당할 염려도 없이 생계 위협도 없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대응하면 될 것이고요. 특히 의료기관이 이제는 내가 메르스 환자, 감염병 환자 받았다 내가 망한다 이런 의식 없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잘 대응을 안 하면 그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이번에 보였던 것 같은 우왕좌왕 의료 공백 이런 것은 거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법안 살펴주셨고요. 두 번째 준비하신 것이 기초연금법 개정안입니다. 네. 제안하시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441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저소득층 받는 분들이 132명인데
이 중에 어르신들이 38만 명입니다. 이 38만 명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이면서 기초연금 대상자인데 기초연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액이 나갈 때는 기초연금액을 제외하고 줍니다. 이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초연금의 제일 큰 문제고요. 또 해마다 조금씩 올려갈 때 소득 상승률로 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설계되어 있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적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초연금법에는 없는 걸 시행령에 정부가 뭘 넣는가 하면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 급여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줄 때에는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정부 보조액을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가 자신들 실정에 맞게 돈 크지도 않습니다. 뭐 효도수당, 장수수당에서 한 2만 원, 3만 원, 최대가 5만 원입니다. 네. 이걸 주려고 하면은 이걸 그러면 기초연금을 깎는다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걸 고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게 국회법 논란에서 있었습니다만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을 위배해서 만들어졌다 해서 그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초연금법 시행령도 기초연금법에 없는 것을 정부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삭감할 수 있다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그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걸 말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무슨 그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수당, 무슨 효도수당 등을 주는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넣은 것이 이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근데 뭐 글쎄 정부가 그걸 왜 막을지 이유가 있긴 할 텐데 말이죠. 먼저 그에 앞서서 효도수당, 장수수당 이게 기초연금과는 다른 거죠. 지자체가 그냥 지자체가 자기 형편에 맞게. 뭐 자기 실정에 맞게 이제 네. 지금 13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뭐 돈이 2만 원, 3만 원 뭐 이래서 네. 자치단체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막 65세 되면 조금 더 뭐 설계가 다 다릅니다. 예. 뭐 70세 되면 뭐 경로수당을 드리고 네. 80세 되면 또 장수수당을 드리고 뭐 여러 갈래로 하여튼 여러 갈래 이름은 뭐 장수수당, 효도수당, 뭐 경로수당 등등으로 해서 네. 그것도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하. 한 번 주는 것도 있고 뭐 분기별로 한 번 주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렇구나. 예, 이렇게 예. 해서 지자체별로 설계를 해서 예. 그 돈이 136개 지자체가 1년에 드는 돈이 541억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런 겁니다. 네.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가 돈을 좀 더 쓰게 되면 지금 지자체의 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그런 맥락에서는 나왔을 또 것이다라고. 지자체가 추정. 형편이 달라서요. 예. 어디서는 좀 많이 드리고 어디서는 못 드리고 이런 그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그러나 저는 형평을 맞춰가면 좋긴 한데요. 대략 이런 걸 많이 하는 지자체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 뭐 전라남도, 네. 뭐 강원도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돈을 조금 모아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네. 뭐라 그럴까요? 정말 조금 깜찍돈 드리는. 그런 건데 네. 제가 보기엔 중앙정부는 이런 것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 장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어떤 것을 손보셨는지 이미 말씀 중에 예, 지금 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회보장기본법에. 네. 이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협의 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건 기초연금에 조치죠.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모법을 위반해 있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고쳐서 중앙정부가 이걸 못하게 하고 뭐 저는 추가로 돈을 안 주는 건 뭐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 걸 막지 마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요. 국회의 입법권을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자기를 마음대로 규율 하려는 이런 것은 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 개정안의 내용이 효도수당이든지 뭐 경로수당이든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당에 대해서 정부가 기초연금 삭감하는 예, 삭감을 못하게 하고 하는. 일단 못하게 하고 네. 두 번째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경우에는 네.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오히려. 예, 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네. 네. 자, 근데 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성적들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게 있는데 예. 이 노인과 관련된 내용도 좋은 성적이 없습니다. 예. OECD 국가 중에 노인이 가장 불행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너무 불행한 나라입니다. 빈곤 자살률에 네. 있어서요. 이 심화하고 있는 우리의 노인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될까요? 우선 노인 빈곤율이 OECD가 11.6%인데 우리는 48.5%나 됩니다. 노인의 자살률이 배가 넘습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반이 안 됩니다. OECD 평균의 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정부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옛날에는 부모를 누가 모셨습니까? 아들, 딸들이 모셨죠. 지금 그런 네. 시대가 갔습니다. 그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의 책무이고 헌법이 규정하는 노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를 정상화한다든지요. 법인세의 감면을 줄인다든지요. 혹은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한다든지 해서 세금을 좀 거두어서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뭐 그 행복한 삶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힘든 삶에서는 좀 벗어나게 해드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부가 좀 발상을 새롭게 바꾸고 좀 정책을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두 가지 법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하나는 아까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을 또 내려고 예, 합니다. 아까 예. 말했듯이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했을 때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조항 그걸 없애는 사회보장 기본법을 하나 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감염병과 관련돼서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상에 이 사람들 이런 경우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해고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넣어야 완벽한 보호가 됩니다. 예, 이와 예.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해서 곧 대표 발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또 날씨가 서늘해지기 전에 또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